여러분들 지난주 수요일에 그 녹화 강의 올리신 거 다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지난주 수요일 며칠이었지? 12, 12, 5월 5일? 요거 녹화 강의 했었죠? 그러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요때 좀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수업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수업이 없어요, 이때. 그래서 근데 어 이번 주 15일 15일이란다. 12일 이렇게 되죠. 녹화 강의 했고 이게 오늘이죠. 그리고 5월 12일 수요일에 이때도 실시간이죠. 근데 여기 요거랑 요거 해가지고 우리 하는 게 디멘셔널 리덕션인데 근데 이게 제가 그 사전 강의로 올려놓은 게 이게 왜 안 없어지냐? 사전 강의로 올려놓은 게 지난 학기에 수업을 했던 그 SVD 부분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강의는 요것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면은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하는 수업에서 만약에 디멘셔널 리덕션 파이썬까지 다 되면은 요때는 휴강을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요날 다 못 끝내면은 이제 녹화 강의로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5월 12일이랑 5월 17일 요 이틀 해가지고 디멘셔널 리덕션을 끝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만으로 끝나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업을 안 할 거고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만으로 못 끝내면은 녹화 강의를 올릴게요. 그리고 5월 19일이 또 빨간 날이어서 이때도 녹화 강의입니다. 네, 5월 19일 그 부처님 오신 날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녹화 강의 합니다. 네, 요런 일정으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날 수업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고 어찌됐든 실시간 수업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오전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실시간 수업을 못해요.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고요. 사전 강의 그 SVD 이번 주 수요일 전까지 들으셔야 될 텐데 그게 아마 이론적으로 조금 어려울 거예요. 선형대수를 조금 파고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아마 좀 어려울 텐데 어쨌든 그렇고 오늘은 그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두 번으로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 마무리하고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을 조금 하고 끝낼게요. 네. 여러분들 지난 시간 수업 다 들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할게요. 결국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MLE가 됐든 MAP가 됐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파라미터 하나를 추정을 하죠. 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파라미터 하나를 결정을 해내요.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파라미터를 찾아내요. MLE는 MLE대로, MAP는 MAP대로, 뭐 자기들의 방식대로, 뭐 MLE 같은 경우에는 likelihood를 맥시마이즈 하는 파라미터고, M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미터 세타도 랜덤 베리어블화해서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포스테리어 자체를 맥시마이즈하는 파라미터를 추정을 하죠.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예측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런 파라미터 추정에 영향을 주고 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결국 주어진 데이터는 파라미터를 추정하는데 다 쓸 뿐이지 한 번 결정이 된 파라미터는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한 번 결정이 되면 데이터가
실제로 예측에 참여를 하는 일은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요거랑 다르게 또 이제 오늘 또 새로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결정을 하지 않아요. 파라미터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ML이나 MAP에서는 파라미터를 하나 찾는다고 했죠. 특정 값으로 하나를 찾아요. 근데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 요거 뭐 보통 우리가 MAP도 베이지안이라고도 부르지만 뭐 그때그때 맥락에 따라서 달라요. MAP를 적용했을 때 베이지안 어프로치라고 하기도 하지만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베이지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에서 다 베이지안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이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파라미터를 특정한 파라미터로 결정짓지 않아요. 결정짓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MAP에서 우리가 뭘 했냐면은 파라미터 세타를 랜덤 베리어블로 바꿨잖아요. 파라미터 세타를 랜덤 베리어블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존재하잖아요. 그 당시에 뭐였냐면은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었죠.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을 하나 가정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포스테리어를 구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파라미터 세타를 랜덤 베리어블화 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는 요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요. 요런 효과가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 결국에는 예측이라 함은 요런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데에서는 이 주어진 데이터들에 대해서 요 x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인풋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MAP에서 나왔던 거죠. 파라미터에 대한 포스테리어죠. 요 주어진 데이터들이 있을 때에 주어진 데이터가 n개, 라지 n개 있을 때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그거에다가 요렇게 주어진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새로운 인풋에 대한 프리딕션. 그러니까 일종의 라이클리후드죠.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잖아요. 요거 두 개를 곱해서 세타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식만 놓고 보면은 그냥 요거죠. 뭐 px 기분 y는 뭐 x 세타에 세타 y 해서 d 세타를 이렇게 달리. 요거 사실 구해 보면은 요거 두 개 곱해지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요게 아니구나. 요거 사실 y도 제외하면은 그냥 요런 꼴이에요. 그냥 요런 꼴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하면은 여기 가로 요 인테그랄 안에 들어있는 게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그냥 마지널라이즈를 해서 날려버린 그것밖에 안 돼요. 이게 뭐야? 주석 달기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뭔지 모르는데. 네, 어쨌든 하던 거 계속 설명할게요. 뭐야? 채팅이 있나? 채팅 없는데? 네, 그러니까 요 식을 보면은 그냥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마지널라이즈 한 거밖에 없어요. 마지널라이즈 해서 그냥 한 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날려버리면은 요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만 남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다만 그 식을 썼을 뿐인데
이게 어떤 물리적인 의미를 갖냐 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여기 뒤에 있는 요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세타의 확률이죠.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세타의 확률. 이게 여기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빨간 부분은 뭐냐면 이제 주어진 세타가 있을 때 x가 뭐 관측이 될 확률, x를 예측을 확률이죠. 그거 두 개의 곱이죠. 그거를 요 인테그랄 요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여기를 가능한 모든 세타에 대해서 고려를 한 거죠. 고려를 했다고 해야 되냐? 일종의 뭐 익스펙테이션처럼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타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세타가 일어날 확률. 세타가 일어날 확률로 요거를 다 곱해가지고 인테그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익스펙테이션처럼 가능한 모든 세타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해보는 거예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해보면서 거기에다가 뭘 곱하냐? 세타가 일어날 확률을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런 디스트리뷰션을 얻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은 디스트리뷰션 자체에는 요것만 보면은 세타가 등장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요거를 구한 과정에서 우리가 세타에 대한 어떤 모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포스테리어도 있고, 그리고 주어진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새로운 인풋이 나올 라이클리후드 디스트리뷰션도 들어가 있죠. 근데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고려를 해서 인테그랄로 날렸을 뿐이지 사실 실제로는 세타가 존재하긴 합니다. 이 데이터를 설명을 할 때 파라미터 세타의 역할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처음 얘기했던 요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은 파라미터를 특정한 어떤 값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파라미터 세타 자체가 랜덤하게 분포를 하잖아요. 그쵸? 특정 값이 아니라 걔가 분포할 확률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마지널라이즈를 해서,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 세타의 경우에 대해서 다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거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을 하기로 했던 게 뭐였냐면은 리니어 리그레션의 베이지안 버전이에요. 요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실제로 이 MAP랑 요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요런 하나의 예제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방금 말했지만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볼게요.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은 좀 빼야겠네요. 조금 어려운 내용도 담겨 있는데 그 부분은 적당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뭐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진 데이터 이거를 이렇게 집합 S로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리그레션이니까 여기 i를 어떻게 썼지? 위로 썼군요. 이렇게 i번째 샘플에 대해서 그때 인풋과 아웃풋을 뭐 i가 1부터 몇 개냐? 총 n개의 샘플로 이루어진 거죠. 그쵸? 이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i번째 샘플에 입력이라고 하면은 xi고 i번째 샘플의 출력, 리그레션 문제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이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 페어를 가지고 있죠. 그렇게
총 스몰 n 개의 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뭐다? 요건데 여기에다가 지금 노이즈가 약간 섞여 있는 거예요. 원래는 딱 요런 관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엡실론이라는 노이즈가 섞여 있는 거예요. 화이트 노이즈죠. 요렇게. 그러면은 뭐 모르긴 몰라도 원래 x랑 y 사이에 뭐 요렇게 y는 뭐 요런 관계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요런 관계가 있겠지만 실제로 관측이 될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약간 요만큼의, 그러니까 요게 결국 시그마 제곱만큼의 분산을 갖는 그런 어떤 노이즈, 약간 섞여 있는 거죠. 노이즈가 그만큼 약간 더해져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막 분포를 하게 나타나겠죠. 막 점들이 여기 주변으로 이렇게 분포를 할 거고, 그게 결국 이 검은 선을 기준으로 이제 분산이 시그마 제곱만큼인 어떤 엡실론이 더해져서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뭐 라이클리후드 정도는 구할 수 있죠. 라이클리후드를 구해서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아직 안 나왔네. 여기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은 요 부분이랑 요 엡실론이 요런 거고, 그러니까 결국 엡실론이 요런 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요 엡실론 대신에 y 빼기 세타 트랜스포즈 x로 치환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참값이랑 요 예측을 한 값 사이에 요런 노이즈를 따른다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 부분이죠. 그거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나오죠. 주어진 입력과 어떤 파라미터 세타가 주어졌을 때 y라는 값이 관측이 될 확률은 여기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이게 결국 요거 써는 거죠. 요 부분을 그냥 풀어서 써는 거죠. 그쵸? 여기 시그마 제곱을 분산으로 하고 평균이 0이니까 그냥 요 값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요거 같은 경우에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렬 X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제 각각의 샘플을 로우 벡터로 넣은 거죠. 그쵸? 첫 번째 줄에는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 강의 자료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걸 미리 안 올렸구나. 강의 자료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자료실에 올리고 있거든요. 네, 올렸어요. 강의실에.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자료실에. 그래서 요거 디자인 매트릭스 X를 만들 수 있잖아요. 주어진 샘플을 가지고 그 각각의 그 i번째 샘플을 각각의 그 줄에다가 넣으면 되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y라는 벡터도 만들 수 있죠. 그 출력 값을 그냥 쭉 나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준비를 했어요. 셋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베이지안으로 가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일단
요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고 이제 파라미터 세타에다가 요렇게 그거를 부여를 했어요. 이제 파라미터 세타를 랜덤 베리어블로 바꿨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세타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x라는 인풋이 지금 d, 그러니까 d 차원이었잖아요. 파라미터 세타도 그러면은 d 차원이겠죠. 근데 그 d 차원의 세타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세타라는 파라미터 자체가 뭐 세타 1부터 세타 d라는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각각의 애들이, 잠시만요. 아, 이거 괜히 어렵게 되네. 이거 멀티 디멘션 말고 그냥 1차원짜리로 갖고 올 걸 그랬네. 근데 세타 계속 얘기해 볼게요. 요런 값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가 평균이 0이고 요 같은 경우는 0 벡터겠죠. 그러니까 d 차원의 0 벡터죠. 그리고 타우 제곱의 i였죠. 그러니까 요런 세타라는 벡터의 코베리언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타우 제곱, 타우 제곱, 타우 제곱, 이렇게 타우 제곱이 d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자리는 다 0이 들어가 있는 요런 코베리언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풀었으면은 뭐냐면 요 각각의 세타 뭐 i들이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스칼라 버전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벡터 버전이죠. 그러니까 멀티베리에이트 랜덤 베리어블로 썼을 때 요렇게 쓸 수 있지만 뭐 결국에는 코베리언스가 요렇게 다이어고널로만 존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따로 떼어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세타 i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타우 제곱인 어떤 뭐랄까 뭐 분포를 따르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왜 MAP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제 뭐 파라미터 세타가 어떤 분포를 따를 때 이제 단순히 라이클리후드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라이클리후드랑 프라이어의 곱을 가지고 계산을 했었잖아요. 포스테리어의 정의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파라미터 세타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타우 제곱인 어떤 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은 결국 두 가지를 구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거죠. 파라미터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요 S라고 쓴 게 결국 그거죠. 뭐 X2 그리고 뭐 Y1, Y2 얘네들 다 모여 있는 거를 S라고 아까 맨 처음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주어진 전체 데이터 전체가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 세타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그게 이제 첫 번째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뭐 MAP를 바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활용을 해서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과정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P 세타라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은 요렇게 가지고 있죠. 요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아까 나왔었죠. 주어진 입력과 주어진 파라미터 세타가 있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요런 분포를 따르는 값이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렇게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표현을 했죠. 요거를 직접 구할 수 있죠. 요게 그러면 포스테리어가 되잖아요. 요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풀어서 쓰면은 뭐 x1, y1, x2, y2, 뭐 x3, y3 해서 전체 n개가 있을 때의 분포가 되는데 요거는 사실 구해보면은 요렇게 쓰는 게 좀 더 낫겠죠. 요렇게
그때 베이즈 룰에 의하면 요렇게 되죠. 왜냐면은 요거 i 각각의 샘플들은 독립이고, 그리고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랑 그거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를 두 개를 곱해서 원래 제대로 구하려면은 요거를 이제 노멀라이즈를 하는 텀이 있어야겠죠. 요 위에 거랑 똑같겠죠 아마.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서 구하면 되지만, 뭐 노멀라이즈 안 할 거면은 그냥 여기 분자에다가 비례한다라고 써도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요거 알고 있죠? 얘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서 구하면 돼요. 구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요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구할 수 있거든요. 직접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요렇게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는데, 포스테리어를 요렇게 방금 얘기했던 게 요거죠. 뭐 분자에 대해서 그냥 비례한다고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밑에 여기는 인테그랄을 썼죠. 뭐 실제로 노멀라이즈까지 해가지고 뭐 직접 구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는데 직접 구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거 따로 설명은 안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분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설명을 하면 좋을까? 요렇게 합시다. 이거를 직접 구하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요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요런 분포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요렇게 정리가 돼요. 얘가 평균이고 얘가 분산인 가우시안 분포로 계산이 직접 돼요. 저거 아까 막 곱하기랑 뭐 인테그랄이랑 이런 거 다 하면은 똑같이 가우시안 분포로 나오고, 그거의 파라미터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A라는 행렬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요거 뭐예요? 아까 구했던 디자인 매트릭스고, 요 시그마 제곱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면은 시그마 제곱은 여기서 나왔었고요. 타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미터죠. 예를 들면은 요거 디자인 매트릭스로 알고 있고, 요거 라이클리후드에서 나오는 파라미터, 요거 프라이어에서 나오는 파라미터예요. 그거를 가지고 A라는 행렬을 구하고, 이거 그냥 편의를 위해서 치환을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A라는 행렬을 구하고, 그 A를 가지고 요런 모양으로 새로운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뭐 시그마 제곱분의 뭐 A의 인버스의 디자인 매트릭스 트랜스포즈의 Y 벡터. 분산은 뭐다? 아까 구한 A의 역행렬. 요렇게 그냥 구하면 끝나요. 요렇게 하면은 우리가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구한 거죠. 그쵸? 뭔지 모르겠어요. 막 가우시안이랑 가우시안, 여기 요런 가우시안이랑 요런 가우시안 가지고 막 곱하고 뭐 프로덕트 하고 인테그랄 하고 해가지고 막 뭐 막 이것저것 하면은 결국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요렇게 실제로 어널리틱하게 그 함수의 꼴을 직접 구할 수 있어요. 요렇게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설명 안 할게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죠. 파라미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파라미터들 가지고 얘를 계산을 하면 되죠. 계산을 하면 되고,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구한 포스테리어를 맥시마이즈 하는 우리가 파라미터를 실제로 직접 구할 수도 있겠죠. 그때 요거겠죠.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평균에서 맥시마이즈가 되니까 뭐 구하라고 하면은 요렇게 구하면 되죠. 그쵸? MAP estimate 구할 수 있어요. 직접 구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렇게 구한
요렇게 구한, 요렇게라고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요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구한 요 과정을 직접 해서 요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는데, 직접 구했더니 요렇게 나온다는 뜻이었죠. 그럼 우리가 포스테리어도 구했으니까 얘도 구할 수 있어요.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도 구할 수 있어요. 방금 요거 구했죠. 방금 구한 거 이거죠. 그리고 요거는 알고 있죠, 이미. 요거 이거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또 직접 세타에 대해서 인테그랄을 또 취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 파라미터 세타를 마지널라이즈해서 날려버린, 그러니까 더 이상 파라미터 세타가 특정한 값으로 결정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존재하는 파라미터 세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활용을 해서 직접 구한,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주어진 새로운 인풋에 대한 우리의 예측 값의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통째로 구할 수 있죠.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요것도 통째로 구할 수 있어요. 요것도 실제로 막 곱하고 인테그랄 해야 되지만 요것도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앞에서 나왔던 파라미터에다가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 따지고 보면은 요거잖아요. 요거예요. 그쵸? 여기 위에서 나온 요 부분이 여기에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고, 이렇게 새로운 파라미터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뭐 여기 위에서 구한 요 분산값도 여기 분산이 들어가 있고, 여기 새로 들어온 입력값이 여기 있고, 요 파라미터도 여기에서 오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파라미터예요. 다 알고 있는 파라미터에 뭐 다 알고 있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랑 분산만 구하면은 그냥 그 가우시안 분포 자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파라미터만 요런 꼴로 구하면은 우리가 알고 싶었던 이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도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렵죠?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베이지안에서 필요했던 것들이 있었죠. 파라미터에 대한 포스테리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요것들을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와 우리의 가정이 있었죠. 프라이어에 대한 가정,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가정, 여기 나와 있죠. 요런 가정들, 요것만 가지고 직접 구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가 베이지안 리그레션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요거를 요렇게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요렇게, 예를 들면은 얘가 뭐 x1, y1이겠죠. 뭐 얘가 x2, y2. 그러니까 결국 이 빨간 점들, 요게 이제 전체 주어진 데이터 셋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아마 리니어 리그레션이 나왔을 텐데, 잠시만요.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뭐가 다를 텐데. 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뭐만 하고 끝나요? 만약에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일종의 피팅을 하죠. 이렇게 뭐 우리가 추정을 해낸 파라미터 세타를 가지고 이렇게 추정 내지는 예측을 한 어떤 하나의 그래프, 커브가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러고 원래는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뭘 보여주냐면요. 요 그림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초록색으로 표현을 한 영역,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이 초록색으로 표현한 영역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95%의 컨피던스로 예측을 한 어떤 바운더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이게 지금 검은색이랑 파란색 중에 뭐가 지금 예측을 해서 얻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얘가 그거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국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의 결과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결국 평균이랑 분산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주어진 새로운 입력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있죠. 그거를 이제 평균 같은 거는 이제 하나의 그래프로 그냥 딱 결정이 지어지지만, 그거에 대한 분산도 가지고 있죠. 그 분산을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를 뚝 잘랐을 때, 여기를 뚝 잘랐다고 해봅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X 스타라는 새로운 인풋이 여기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여기 X 스타라는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뭐 모르긴 몰라도 안 예쁘네. 요런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분포가 결국 뭐냐? Y 스타의 분포죠. 주어진 X 스타와 주어진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요렇게 분포가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지금 최고점이 여기 하나가 찍힌 거고, 95% 바운더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 면적을 95%로 만들어주는 바운더리를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거를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우리의 분산이 좀 줄어들었죠. 95%로 예측할 수 있는 아웃풋의 영역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요런 영역에는 지금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요런 영역에서 어떻게도 표현을 할 수 있냐면은 우리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거죠. 여기 주변에 데이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그 범위가 좀 더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주어진 입력,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범위에서 입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아웃풋이 존재를 할 영역은 요 정도 영역인데, 여기가 다른데 요런 데에 가면은 더 넓어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샘플의 수가 적으니까요. 여기는 지금 샘플이 적게 있잖아요. 주변에 우리가 참조를 할 만한 샘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역이 더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값이 평균보다 더 멀리 떨어질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반면에 요런 약간 날씬한 영역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이 많다 보니까 이제 확률적으로도 우리의 예측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게 좁아지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uncertainty가 적어지니까요. 그게 결국 뭘로 표현이 됐냐면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의 분산으로 표현이 돼요. 분산으로 표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기존의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요런 정보를 못 줘요. 요런 초록색 같은 이런 정보를 못 주죠. 그냥 uncertainty가 아마 고정이 되어 있었겠죠. 아까처럼 그냥 입실런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같이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파라미터를 랜덤 베리어블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얻어지는 것들이 있었죠. 뭐 파라미터에 대한 포스테리어 내지는 더 나아가서 마지널라이즈를 하면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까지 얻을 수 있었죠. 그게 뭘 더 주냐면 요런 정보를 더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그레션을 했을 때 단순히 요렇게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그냥 피팅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측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컨피던스를 줄 수 있어요. 내지는 언서튼티를 우리가 보조적으로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예측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런 부분에서는 좀 높아. 언서튼티가 높아. 요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언서튼티가 낮아. 그러니까 범위가 좁아. 여기는 넓어. 이런 것도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예측값이 뭐 95%의 확률로 여기 범위에 할 거야 라는 말도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 14번으로 가봅시다. 여기서도 딱 꼬집어서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여기다가 써볼게요. 리니어 리그레션 기존에 배웠던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디터미니스틱하죠. 결정적이죠. 어떤 특정한 값으로 결정이 되고 우리의 예측도 우리가 새로 들어온 예측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진 샘플이 있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게 뭐예요? 뭐 여기에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거에 y 프라임 그러니까 새로운 입력에 대한 예측 값을 이렇게 집합으로 모아놓은 것들이 결국 이렇게 그래프로 쭉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기 들어왔을 때는 요 값일 거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요 값일 거고 그러니까 요런 빨간 점들 사이에서 일반화를 한 다음에 모델을 하나로 특정을 지은 거잖아요. 이렇게 어떤 세타라는 파라미터를 하나를 찾아서 요거를 요런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 요렇게 나타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에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여기서 끝나요. 그냥 요렇게 모델을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파라미터도 하나 결정을 하죠. 그리고 모델도 특정 모델로 결정이 되죠. 그리고 끝이죠.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해주지 못해요. 이걸로 그냥 끝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베이지안이라는 걸 붙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들이 뭐냐면 요런 거죠. 베이지안이라고 붙임으로 인해서 달라진 게 뭐냐면은 파라미터 세타를 확률 변수 취급을 한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에 대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생기죠. 그럼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게 뭐였어요? 요런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 있게 됐죠. 또 가능해진 게 뭐였어요? 요렇게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도 구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베이지안이라고 하면은 원래 좀 좁은 의미에서는 요거를 다루는 거를 베이지안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걸 베이지안이라고 해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MAP를 구해도 베이지안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좁은 의미에서 베이지안이라고 하면은 얘를 다루는 경우에 베이지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주는 게 뭐냐면 단순히 여기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요런 모델을 하나 주고 끝나잖아요. 그쵸? 요런 모델을 하나 주고 끝나요. 주어진 입력이 있을 때 우리가 학습 데이터로부터 결정을 한 세타를 가지고 이렇게 y 스타를 구하고 말아요. y 스타를 구하고 마는데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분포를 줘요. 분포를 줍니다. 주어진 데이터 셋이 있을 때 어떤 주어진 입력에 대한 아웃풋 y의 분포를 주죠. 분포. 그게 달라요. 요게 달라지는 점이 뭐라고 했어요?
요 각각의 위치에서 분포가 생겨요. 이렇게 뭐 여기에서는 좀 더 넓어지는 분포가 생길 수도 있고 데이터가 많은 데서는 이렇게 더 좁아지는 이런 분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포를 아까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95%로 자르는 바운더리를 보여주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표현을 하자면 요런 모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할 수 있고 뭐 그 확률이 최대가 되는 예측값도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이렇게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 검은색 예측값 주변으로 얘네들이 좀 어떤 불확실성을 갖고 존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보도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측을 할 때 어떤 확률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돌고 돌아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사실 이거를 직접 구하는 과정은 좀 간단하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에 초반까지 해서 그러니까 베이지안이라는 걸 조금 이해를 시키는데 더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래 했던 MLE부터 시작을 해서 MAP는 뭐고, 그리고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는 뭐고, 요게 갖는 의미를 좀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활용을 했고,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본 거는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이에요. 근데 요거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를 맨 처음에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를 가정을 한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실제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를 구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구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요. 원래 베이지안이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 구하려면 어려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도 가우시안으로 나온 덕분에 얘네들도 다 가우시안, 얘도 가우시안으로 나올 뿐더러, 그럼 가우시안 아까 얘기했지만 가우시안이라는 거는 평균이랑 분산만 정의를 하면은 다 전체가 다 정의가 되는 함수잖아요. 파라미터가 딱 두 개가 필요해요. 평균, 분산. 요거 두 개만 구하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모르겠지만 구해보면 그거의 평균이랑 그거의 베리언스가 여기 나온 파라미터들로 얘네들을 구할 수 있었고, 똑같이 얘의 평균이랑 얘의 분산도 여기 나온 파라미터들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 과정을 좀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을 디테일하게 설명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냥 요런 베이지안이라는 방법의 하나의 예시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지 얘를 직접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 하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 민이나 베리언스, 얘의 민이나 베리언스 뭐 어떤 꼴로 구하는지는 그냥 알려줬죠. 그냥 알려드렸고, 그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가 요런 모양으로 나타난다. 요런 모양으로 나타날 뿐더러 리니어 리그레션과는 다르게 더 많은 정보들을 준다. 더 많은 정보들을 주고 그 더 많은 정보가 뭐냐? 뭐 약간 uncertainty 내지는 뭐 confidence의 개념이죠. 결국 그 차이가 어디서 온다? 디터미니스틱한 모델은 얘를 구하고 끝이지만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은 얘를 준다. 확률 분포를 준다. 주어진 X 스타에 대한 Y 스타의 확률 분포를 준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한층 더 많은 정보를 준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막 돌고 돌아온 건데,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결국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냥 머신러닝이 아니라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머신러닝이다 보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하는데 저는 베이지안이라는 방법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나올 뿐더러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베이지안이라는 게. 근데 이거 되게 베이지안이라는 거 좀 어디 가서 경험을 해보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느껴보셔서 알겠지만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좀 확률에 대해서 조금 약간 개념이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베이지안 어프로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지난 수업이랑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베이지안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좀 목적이었어요. 네. 한번 이해는 해보고 가자. 어렵지만 어려울지언정 한번 이해는 해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번 주차에 좀 욕심을 넣어서 다룬 게 이제 베이지안 인퍼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지난 학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MAP까지 하고 끝냈거든요. 그냥 파라미터를 추정한다는 관점에서 ML이나 MAP를 다루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한 걸음 좀 더 들어갔어요. 뭘 들어갔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조금 어려운 요런 거를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결국 요거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베이지안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아직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안 되시겠지만 여기 이 식에서 우변에서 파라미터 세타를 마지널라이즈해서 날려버린다는 그 뜻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렇게 ML이나 MAP와는 다르게 파라미터를 특정한 값으로 결정짓지 않는다는 거,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소화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했던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하긴 했나? 원래 여기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여기 뒷부분에 이제 뭐 파라메트릭, 논 파라메트릭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요 얘기는 뺄게요, 여러분들. 뺄 거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요 페이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요 페이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 거는 파라메트릭 모델이에요. 파라메트릭 모델. 그러니까 요 페이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요 페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고 오늘 수업 마칩시다. 보세요. 좀만 쉬었다 할까요? 정각까지만 쉬고 정각부터 요 페이지만 한번 다시 본 다음에 끝냅시다. 네. 정각까지만 쉴게요. 여러분 같은 얘기지만 요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끝낼게요. 이거 노테이션 통일해달라고 했는데 노테이션 또 다르네. 어쨌든 이게 결국 뭐냐, 주어진 데이터셋이죠. 주어진 데이터셋이 있을 때 뭐 베이지안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은 예측을 하는데, 그쵸, 주어진 새로운 입력 x 스타라는 게 들어왔을 때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요런 꼴로 한다. 요거 이름이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죠. 그쵸? 요 확률만 놓고 봐도 이제 좀 이게 그래도 타당한 게 뭐냐면 조건부 확률로 정의가 돼 있죠. 조건부 확률인데 이제 우측으로는 전체 데이터셋과,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이 일단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를 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셋 D랑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아웃풋을 예측을 해야 될 새로운 인풋 X 스타, 요거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요거 두 개가 조건부로 주어져 있죠. 요거 두 개는 주어져 있고 이제 Y 스타
y 스타를 특정 값으로 예측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y 스타에 대한 확률 분포 자체를 우리가 궁금해 할 수도 있겠죠. 베이지안 같은 경우에는 후자다 이거죠. y 스타에 대한 확률 분포를 달라는 거죠. 달라는 건데, 얘가 파라메트릭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타가 개입은 하죠. 그러니까 등장은 하죠. 그러니까 뭔가 데이터를 설명할 때 파라미터 세타를 쓰긴 쓰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y라는 게 요런 꼴일 거다 라는 어떤 뭐 리니어 모델을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리니어 모델을 가정을 할 때 뭐 개수들, 코이피션트들, 세타라는 식으로 파라미터 세타가 등장해요. 등장은 합니다. 등장은 하는데, 등장은 하지만 그렇다고 결정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파라미터 세타를 모델을 설명하는데 쓰기는 해요. 근데 예측을 하기 위해서 세타를 결정짓진 않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결정을 지으면 이거는 리니어 리그레션, 그냥 우리가 원래 했던 리니어 모델이 되죠. 근데 베이지안 모델에서는 결정을 안 한다는 거, 결정을 안 하고 대신에 세타에 대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그 마지널라이즈를 했죠.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인테그랄을 해봤죠. 그쵸? 세타를 특정 짓는 게 아니라. 네,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요런 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어진 파라미터 세타가 있을 때 x랑 y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런 데서 파라미터가 등장은 하죠. 그러니까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라메트릭 모델이라고 하죠.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논파라메트릭이라는 것도 가져왔었지만 이거는 안 썼습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져요. 저거는 아예 설명도 안 할게요. 그리고 그 파라미터에 대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파라미터에 대해서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과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베이즈 시오렘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가정을 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확률 분포가 프라이어라면, 이제 그게 주어진 데이터가 반영이 되면서 바뀌는 게 포스테리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프라이어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지는 가정입니다.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아마 요럴 거야 라고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예측, 그리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얻어내는 게 파라미터에 대한 포스테리어죠. 그쵸? 결국 요 파라미터에 대한 프라이어가 파라미터에 대한 포스테리어로 바뀌는 과정이 하나 있죠. 요런 베이즈 티오렘을 이용을 하면 되죠. 근데 베이즈 티오렘을 이용을 하는 건 이제 계산할 때 얘기고, 요게 요걸로 바뀌어가는 의미도 잘 봐야 된다고 했었죠. 그냥 파라미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어떤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라이클리후드, 뭐 예를 들어서 요런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그 두 개를 곱하잖아요. 함수 두 개를 곱해서,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 두 개를 곱해서 뭐 예를 들면 요런 포스테리어가 얻어졌다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디터미니스틱한 관점에서도 프라이어가 최대가 되는 파라미터 세타는 여기였는데, 그게 요런 라이클리후드의 영향을 받아서 요렇게 이동을 해가는 과정이죠. 그냥 값으로만 봐도 되고 그 분포 자체가 이동을 해가는 게 결국 라이클리후드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요런 라이클리후드가 요거죠. 그리고 요 주황색으로 나온 요 분포가 요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프라이얼은 요거죠. 요거. 네. 뭐 요런 얘기를 하나 예시를 들었었는데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프라이어가 포스테리어로 바뀌어가는 과정, 그게 하나가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또 얘를 구하죠. 뭐 정확하게는 얘랑 얘를 가지고 이렇게 구해지죠. 그쵸? 여기서 구한 파라미터에 대한 포스테리어, 요거가 여기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모델에 대한 라이클리후드 요거가 또 여기에 등장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뭘 구한다? 얘를 구한다. 요거 우리 맨 처음에 구하고 싶었던 이거를 구한다. 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세타가 자기 자신의 확률을 가지고 마지널라이즈가 되면서 결국 결과에는 세타가 사라진다. 그쵸? 가능한 모든 세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확률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테그랄로 날려버리다 보니까 세타는 없어진다. 세타는 빠져. 세타는 특정 세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세타에 대해서 그 세타가 일어날 확률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로 가지고 있잖아요. 얘. 그거를 가지고 인테그랄로 날려버리다 보니까 원래 요건데 요 세타를 얘를 곱해서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요렇게 나온다. 네. 그래서 결국 얻어진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이 되고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등장은 하지 여기는 개입은 하진 않죠. 구하는 과정에서 파라미터를 쓰긴 해요. 쓰긴 하는데 결정은 하진 않아요. 특정 값으로 결정 짓진 않아요. 요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만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걸 표현할 수 있죠. 요거를 아까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초록색 영역으로 어떤 uncertainty 내지는 어쨌든 우리의 프리딕션에 대한 우리가 가진 확률적인 정보를 이제 같이 그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해준 거죠. 네. 그렇게 하면은 베이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이해가 얼마나 되셨을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베이지안 처음 들어갈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베이지안 처음 들어갈 때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게 결국에 여기서 쓰이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베이즈 띠오렘 하나밖에 없어요. 베이즈 띠오렘밖에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꼴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베이즈 띠오렘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당연한 얘기를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식만 봐도 우리가 뭐 세타가 뭐고 뭐 데이터셋 D가 뭐고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뭐 문자로만 그냥 변수로만 보고 보면은 이거 그냥 베이즈 띠오렘 써놓은 거잖아요. 세타랑 D에 대해서 그냥 서로 자리만 바꾸는 베이즈 띠오렘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당연히 좌변이랑 우변이랑 당연히 같지. 왜? 베이즈 띠오렘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설명을 했던 이런 그 밑에 숨어있는 의미들을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베이즈 요 파트 시작할 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되게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당연하지 않은 게 그게 그 이꼴을 기준으로 넘어갈 때 이거를 분명히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서 얻어지는 의미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항상 잘 음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베이지안 인퍼런스 얘기한 거 다 놓고 보면은 그런 거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요거를 요렇게 표현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미의 차이들.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는 고민을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냥 똑같은 얘기하는 걸로 들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약간 생각의 전환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교수님이 맨날 베이즈 하면은 뭐 똑같은 얘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조금 다르게 들리는 때가 있었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아마 본인이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그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디멘셔널 리덕션 들어가죠. 근데 그거 하기 위해서 SVD가 필요하거든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그거를 사전 강의로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열심히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다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네, 그거 열심히 듣고 이번 주 수요일에 수업에서 보는 걸로 합시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